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백 민세정 구교진 곽지웅 님이 연주해 주신 As Time Goes By. 네. 오케이. 알겠어요. 매번 고생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열일했네. 네, 영화관 황들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토니 에드만. 이 영화는 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때- 황 대리가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노. 아, 진짜? 그런가? 나는 황 대리가 하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노. 이게 뭐 우리가 큰 영화 작은 영화 하나씩 하자 네. 해가지고 뭐가 있냐 뭐 그것도 개봉을 했던데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토니 에드만. 뭐 깐에서 상 안 받은 게 이상할 정도라고 불리는 영화랍니다. 네, 뭐 멘트도 기억나네. 뭐가 해요? 깐인지 뭐 베를린인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엄청 외국에서 찬사를 받았는데 뭐 상을 안 받고 아마 그때 자벨 돌란 영화가 뭐 받고 이래가지고 뭐 왈가왈부가 있었나 뭐 그랬던 그쵸, 기억이. 그쵸. 네. 네. 저는 아이히만 쇼를 하자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아이히만 쇼도 이번 주에 있었죠. 개봉한 건 아닌데 네네네. 아이히만 쇼를 지나가서 네. 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했으면 그 김프로님 좋았는데 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씨. 맨체스터 바이 씨. 그러네. 그것도 괜찮죠. 네. 어쨌거나 돌이킬 수 없지 뭐. 네. 아니 시간은 저는 정해졌고. 2시간 40분인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런 줄 모르고 정말. 저는 진짜 심지어 그 배 감독님 얘기하고 포스터만 봤거든요. 네. 약간 슈퍼히어로물 비슷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 포스터 보면 뭔가 털이 북슈룩한데 여자애가 안고 있어가지고 약간 헐크 킹콩 이런 건 줄 알았나? 어린 애가 그냥 뭔가 몬스터랑 사랑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그래요?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오히려 포스터를 못 보고 네. 그 최근에 극장 가서 이게 그렇게 많이 이제 파도가 지나간 자리하고 네네. 광고로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파도가 지나간 자리만큼이나 전혀 땡기지 않더라고요. 예고편도 못 예고편이. 봤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네. 별 임팩트가 없었는데 이걸 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막 그 상 받은 게 워낙 많고 막 네, 이래서 네. 나름 기대를 했는데 2시간 40분인 거에 한번 빵 놀라고 네. 우와 영화를 보고 또 한번 빵 놀랐네.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한번 잠깐만 딱 찾아보고 들어갔는데 영화가 청불인 거야. 정말. 근데 영화 100분이 지나가도 얘 왜 청불이 저러다가 서로 뭐 쏴죽이나? 갑자기 그 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분노하면서 뭐 서로 죽이고 난자하고 막 이러나? 그런데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황당하더라. 정말. 진짜 돌연 갑자기 얘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지? 근데 지금 뭐 소매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토니 에드만 시작하겠습니다. 네. Hallo Papa. Hallo, wie geht's? Ja, sehr gut eigentlich. Sie telefoniert nur. Ich bin gleich fertig. 이네스는 독일 출신이지만 루마니아에서 컨설턴트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늘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는 아버지가 이제는 시시하고 시덥잖아 보이는 커리어 우먼이죠. 아버지는 기르던 개가 죽자 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다 무작정 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자기가 딸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걸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헤어지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길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의치를 끼고 가발을 쓰고 자신을 토니 에드만이라고 소개하며 딸 주변을 배회하죠. 중요한 계약을 앞둔 이네스는 이런 아버지가 달갑지 않고 그래서 두 사람은 삐걱대지만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해 갑니다. 켜켜이 쌓인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부녀를 그린 영화 토니 에드먼입니다. 네. 한마디 총평. 황 대리님 어떻습니까? 전 묘한 경험을 했는데 러닝타임이 길잖아요. 네. 전 사실 그 긴 걸 잘 못 느낄 만큼 재밌게 봤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재밌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재밌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 배 감독님 어떠세요? 토니가 에드만. 아, 이거 준비했나? 나름 준비한다니까. 토니가 에드만. 너무 에드만. 이거 괜찮았다. 네. 저는 다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한 이게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네. 불친절한 명작은 명작인가? 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냥 불친절한 영화인 거죠, 그럼.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네. 워낙 평론가들 찬사를 받기도 하고 뭐 상을 많이 받고 뭐 이러니까 작품성이 있다고 또 이렇게 뭐 저 평론가들이 글 써놓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영화를 그냥 보시는 분들이 보면서 이거를 다 캐치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볼까?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면 캐치하고 이해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만든 사람의 태도보다 훨씬 더 이 콘텐츠를 존경하는 걸 수도 있죠. 만든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만든 건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좋게 들었어요. 봐주려면 좋게 봐줄 수 있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라우드 된 밤지 같은 거. 네. 근데 뭐 이 영화는 뭐 그렇게 막 심오한 척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연출이 좀 독특하다, 연출을 잘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제가 사실은 그 3대 영화제, 뭐 4대 영화제, 뭐 여기서 상을 받은 영화들에 대한 뭐 어떤 권위나 이런 건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안 받은 건 안 받은 이유가 있다. 준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있는데 네. 예, 안 받은 것 중에 얘네가 놓친 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아, 그것도 말 되네. 네. 준 것 중에 이상한 거 줄 때도 있는데 그 중에도 못 꼈으면 그거 그냥 뭐 그런 걸작은 아니지 않나? 저 안에서는 유럽 영화에 대해서 이게 뭐 유럽 영화로 한정 짓는 건 아니고 이런 정서를 주는 영화들을 그냥 저는 유럽 영화 그런 경우가 유럽 영화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최근에 경험한 제가 유럽 영화들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재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영화에서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별 재미가 없고 공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참 묘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상을 받고 막 극찬 뭐 이러니까 이미 마음이 어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드라마잖아요. 약간 웃긴 드라마. 중간중간 좀 코미디 있고 뻘쭘한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대치를 낮추고 봤으면 이런 영화도 있네? 뭐 이랬을 텐데 뭘까 저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영화 자체가 하찮은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근데 이 영화를 좀 더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 보게 될 기회가 다시 올 것 같긴 해요.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그렇죠. 한다는데 네. 잭 니콜슨이 주연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헐리우드에서 만들면 좀 더 보기 쉬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더 쉽게 만들겠죠. 잘해요. 잘하지. 네, 그런 기대. 만약에 이번 영화를 보고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 몇 년만 기다렸다가 잭 니콜슨 나오는 거 웬만하면 보시면 헐리우드가 잘해요. 그 뭐 아니 독일 원작이 있었는데 뭐 아니야 헐리우드판이 더 재밌어. 아까 쉬는 시간에 황 대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알라딘 디즈니 알라딘 있었잖아요. 뭐 그것도 이제 실사가 되겠지만 인도판 알라딘이 있대요. 미국게 더 재밌을 거야. 그런 느낌 아닐까? 네. 자, 그래서 황 대리님의 그러면 기본 정보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미녀와 야수와 같은 날짜인 3월 16일 날 개봉했습니다. 시간은 162분 되겠습니다. 2시간 42분. 23, 40, 63, 18. 3시간에 조금 모자라고. 청불이에요. 아마 이 영화를 포스터와 줄거리와 영화를 한 100분 정도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이 영화가 왜 청불일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작은 얘기했듯이 독일 영화고요. 독일 영화인데 루마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영어로 비즈니스 하는 장면도 나오는 3개 국어가
혼용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글 자막으로 보기 때문에 쟤들이 영어로 하든 독일어로 하든 루마니아로 하든 아무 상관이 외화. 외화예요. 그런 영화입니다. 감독은 마렌 아데 감독 연출이고요. 2003년 나만의 숲, 2009년 에브리원 엘스, 이번에 개봉한 2016년 토니 에드반 되겠습니다. 그 전작 두 편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익숙하시지는 않을 건데, 뭐 이번에 이 영화가 호평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봉을 크게 한 게 아닌가 싶고, 주인공 여자 배우는 산드라 휠러, 그다음에 아버지는 페테르 시모니 슈에크.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하여튼 두 배우가 출연하지만 뭐 필모를 찾아봐도 제가 봤던 영화는 한 편도 없을 만큼 저와 거리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64개의 스크린에 개봉을 했고 지금까지 8,400명, 8,421명이 관람하셨고, 뭐 이번 주에 뭐 개봉하면서 그러니까 정성일 평론가가 주비도 하던데 이렇게 힘을 실어도 이렇게 뭐 많이 먹을까라는 걱정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그린나라에서 배급했더라고요. 네. 2016년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가지고 8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대요. 그리고 공식 데일리 역대 최고 평점을 기록했고 국제 비평가 협회상, 유러피안 필름 어워즈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유력 매체들이 선정한 2016년 탑 10에 선정되고 전작들도 상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길고 박수 많이 받고 상 많이 받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그 BGM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BGM이 없는 영화는 견딜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뭐 잘 봅니다 이제. BGM 없어도 없는지도 몰랐어요. BGM 없어도 잘 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BGM이 없어도 컷이 막 빨리 가고 이렇게 막 달려가지 않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개가 좀 느릿느릿하더라도 궁금하냐 안 궁금하냐를 갈리는 것 같아요. 다음 장면이. 근데 이 영화는 대표적으로 뭐 사실 드니빌레브 감독 거도 보면 전개 되게 느리거든요. 느릿느릿하고 뭐 BGM이라고 할 것도 뭐 약간 괴상한 뭐 이런 뭐 음향 효과 막 나오면서 좀 하는 거라 그거를 막 쫄깃쫄깃하다고는 하지만 좀 헐리우드에서 막 경쾌하게 달리는 영화하고는 전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드니빌레브 감독은 심지어 프리즈너스 전에 거는 다 프랑스어 뭐 이런 게 많은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도 이야기가 잘 짜 있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궁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음이 무슨 얘기 어떻게 되지? 다음이 어떻게 되지? 이게 계속 궁금한데 저는 이번 작품 보면서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시간도 긴데 다음 에피소드가 안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뭐 어디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끝나면 다음에 어디로 가겠지. 근데 안 궁금해. 어디로 가서 뭘 할지가 전혀 궁금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 재밌게 봤던 게 묘한 경험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김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나의 궁금증을 자극하면서 호킹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스토리의 힘에 저도 익숙한데 이 영화가 재밌었던 건 희한하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상이 너무 잘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잘 아는 상황인 거예요. 아빠 캐릭터도 저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의 삶이 내 삶과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 내가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막 부딪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회사 생활만 할 수 없잖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챙겨야 될 가족, 관계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너무 주인공한테 일견 몰입하게 됐고, 또 마지막에 돌연 벌어지는 그런 상황도 이게 하나도 웃기게 연출을 안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웃겨가지고 웃고 있는데 나도 신기한데 너무 나는 힘들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다 보고 나니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몇 개 이렇게 본 기억들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이 영화들이 그냥 나의 일상과 너무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었다면 지금은 내가 내 삶을
얘가 공감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는 하나하나 다 연출돼 있고 하나 모든 상황을 다 설정해놓고 대사 하나 동작 하나 다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라는 성취가 나중에 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내 삶을 저 안에서 뭔가 다시 구현해주는 그런 느낌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되게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이 토니 에드만 아저씨가 네. 시종일관 거짓말하고 네. 시종일관 뭔가 이렇게 그거를 뭐 나쁜 뜻이 있어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위트나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유머 코드가 나랑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덥지 않은 장난을 치고 뭔가 계속 끊임없이 아재 개그를 어떻게 보면 하는데 그 아재 개그가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재미없다가도 이렇게 좀 뭔가 기가 안 차서 이렇게 웃기면서 따라가는 맛이 아재 개그도 있는데 네. 이 양반의 이 아재 개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저는 그걸 용인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웃기다고 하는 게 그 말 장난이 정말 웃겨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 토니 에드만 캐릭터로 우리는 이제 바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정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가 애초에 근데 계속 그런 기대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뒤가 안 궁금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김프로님처럼. 왜냐하면 얘가 그걸 점점 더 큰 뻥을 치고 구라를 쳐가지고 그래서 막 딸의 삶을 확 막 급변시키고 막 자기도 사실 뭐 자 나 인생 다 살았고 이제 그냥 모르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런 영화가 아니고 그게 그냥 안쓰럽기 그지없는 그냥 각고의 노력인데 이걸로 크게 뭐가 바뀔 리가 없잖아. 이 멘트로 이런 마인드로 영화가 초대 끝까지 계속 가는데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영화니까 그게 재미없다 이래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로가 안 됐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영화 처음 이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좀 김프로님 쪽에 조금 가깝거든요. 오히려 이번 편은 영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한 게 없어요. 주인공이 처음에도 그런 애였고 토니도 딸도 처음에도 그런 애였고 마지막에도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몇십 년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던 거를 내가 본 거지 그들이 인생에 굉장한 엄청난 전환점에 해당하는 어떤 순간을 내가 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점입 가경의 일이 벌어짐에도 이게 그냥 이때까지 이러던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계속 받으니까 그렇다고 쟤네가 뭐 변하겠어? 뭐 그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겠어? 그냥 이번엔 조금 좀 장난이 지나쳤던 거지 뭐. 이번에 해프닝이 조금 웃긴 해프닝이 벌어진 거지. 저게 근데 이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꾸지 못했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세게 말하자면 패배자의 변명 같은 영화를 본 느낌?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네. 차라리 정말 시종일관 시덥지 않은 막 행동과 말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뭐 거의 후반부쯤 가서 정말 혼자서 못 해먹겠네 라고 앉아가지고 좀 펑펑 울거나 진짜 너무 힘들다 라는 거라도 차라리 보여줬으면 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게 굉장히 처연하게 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끝까지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되게 또 보면 리얼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하다가 누가 뭐 하면 또 자기가 한 걸 당당하게 못하고 아니 농담이었어.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뭘 했다가 그냥 농담이었어. 안 먹힌 농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플롯이 그냥 반복밖에 없거든요. 시츄에이션만 달라지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피로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농담을 던지고 그게 별 효능이 없고 그게 좌절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조적인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랑 끝에 그 토니 에드만의 모습이랑 사실 뭐 이렇게 바뀐 게 있나? 딸도 뭐 바뀐 게 있나? 뭐 그런 느낌?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만 갔으면 차라리 그냥 일상으로 옮겨놓은 한 순간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할 건데 제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안에서 위로를 받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로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라고 여기서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 영화를 이해를 못한 거구나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브에 할 말이 생각보다 좀 있네요. 이 영화가. 네. 근데 어쨌든 평론가들의 평점 공이 좋습니다. 메타스코어는 93점이고요. 네. 토마토미터는 92%예요. 저는 사실 메타스코어하고 그 IMDb하고 로튼 토마토하고 가서 네. 90점이 넘는 영화는 일단 불신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이해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론가들 평은 공이 이동진 씨 무려 4개 반.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 니체. 이러면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 니체가 그랬다니까. 평식이 오빠 3개 반. 네. 괴이적고 능청스럽고 살갑네. 김혜리 기자 4개. 68세대 리버럴 아버지와 신자유주의 시대 엘리트 딸의 우픈 줄다리기. 친밀하고 통렬하다. 장영엽 씨 3개 반. 관객의 마음을 들었떠났다. 정지혜 씨 4개 반. 강목 같은 세상, 토니의 난장판과 활기의 안기여. 허나몽 씨 4개. 길고 지난한 가족의 시간이 끝내 이뤄내는 포옹의 마법. 좋아요. 평가들은 다 좋은데. 전 처음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허나몽 씨 이게 조금, 이 말이 좀 그런데 항상 그런 반복이었는데, 네. 오늘만큼은 허나몽 씨를 제외한 모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 그 포옹의 마법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저걸 위해서 2시간 37분을 썼다고? 네. 너무 가성비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네. 이게 프로그램의 컨셉하고 네. 뭔가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평론가와 일반인의 간극이 굉장히 클 수 있고 네. 그 사이를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그 사이를 잇기는 우리가 너무 일반인으로 겨뤄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걸 확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평론가들의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는 있겠으나 네. 그리고 이렇게 쭉 평을 봐도 네. 그래 나름 상징과 기호를 잘 찾았구나 싶기는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거를 더 짧게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건 영화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가 아닌 매체일 때 더 세게 올 것 같은 가능성이 한번 생각이 들면 그게 영화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나? 그리고 특히 지금 만들어진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니라 like this shape 이 모양으로. some kind of this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나가 조금 의미를 들면 저는 좋은 점수를 못 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평론가들의 평은 굉장히 좋고 네. 여러 영화제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흥행은 별로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8,400명 정도 받고 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나 갈까요? 한 15,000, 2만까지 2만 넘어가기가 좀 이만도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메가박스 마케팅 팀에 있으니까 이거 저 매일 보다가 이 영화로 이벤트 신청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성일 씨도 그런 거였고 이 영화도 다른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게 기본적으로 이제 영화를 개봉할 때 가져가는 일반적인 마케팅들을 많이 하던데 야 저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화를 보고 난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해도 사람이 많이 볼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어떻게 한들 이 영화를 제대로 어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영화의 한 단면을 끄집어낸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되나 저도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참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영화일 것 같은데 수입해오고 배급한 그린날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2만 명 정도는 보지 않을까.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평이 좋다. 평론가들의 평이 좋다. 는 것만으로도 보고 그것을 어쨌든 그 좋은 평이 찾아낸 발견한 좋은 점을 자기도 함께 발견하는 데서 충족감을 얻으시는 관객분들도 있으니까
2만 명 정도는 볼 것 같다. 제 생각에 한 2, 3만 명 정도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기에 이 수많은 지수가 90을 육박하니 아마 2만 명 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고 워낙 영화가 길고 네.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곱씹어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뭐 적용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네, 좋은 부분도 많고. 제가 이제 한 3달 동안 네. 거의 매일 이제 리뷰를 써보니까 네. 뭐 알겠어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네. 쫄깃쫄깃하게 잘 달려가게 딱 재밌게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거는 네. 뭔가 좀 평을 하기가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만들기도 훨씬 힘들고 그런 영화는. 네, 근데 네. 뭔가 이렇게 좀 아사모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는 영화들이 말하기 좋아. 예, 글쓰기 좋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네. 왜냐하면 나머지 다 그냥저냥 지나가다가 한두 장면 딱 말하기 좋게 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말하면은 되게 디테일한 어떤 시설을 유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나 이런 거 싫어. 이거 말하기 좋은 영화. 네, 딱 뱉어놓고 딱 수습하는 이런 거 딱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평론가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리뷰를 계속 써보니까 네. 그렇게 유독 뭐 쓰기가 좋은 네. 그런 소재의 영화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리뷰를 쓸 때도요. 눈치가 보여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공이 다 평론가들이 칭찬했는데 여기다 대고 대놓고 저야 지금 듣보잡이니까 뭐 알게 뭐예요. 뭐 누가 저보고 욕하지 않을 테니까 뭐 그냥 저는 불친절했다고 막 이렇게 써도 네. 뭐 그걸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쪽 바닥에서도 이제 이름도 좀 네. 알려줬고 서로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일면식 뭐 이런 거 있고 이러면 일면식. 이게 다 칭찬했는데 그리고 영화제에서 막 상 받고 박수 받고 이랬다는데 내가 여기다가 뭔가 딴쪽을 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일을 해야 존경도 없고 그런 건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좋을까요? 시간 많으신 분들. 시간은 많아야 되겠다. 네, 시간 2시간 많으신 40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도 쉽지 않죠. 네. 저는 뭐 흔히 제가 얘기하는 유럽 영화에 좀 익숙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보면 나름의 미덕을 내가 찾지 못한 미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저는 영화를 좀 보셔서 네. 많이 좀 봤다. 네. 그래서 내가 누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나 그렇게 안 해도 조금 불친절해도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석하고 막 이렇게 찾아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능력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친절하게 좀 네. 알아듣기 쉽고 한 번 봐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그러면 굳이.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아직 모르니까 영화 찾아보는 거 좋아하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영화를 나도 한번 봐내면서 내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거든요. 클래식들은 그래요. 옛날 영화들, 뭐 거의 교과서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도전의식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유럽 영화, 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도전의식도 잘 안 생기고 뭔가 성취했다고 큰 성취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유럽 영화도 클래식이 많잖아요. 네. 클래식이 왜 클래식이고 클래식이 아닌 게 왜 아니겠어요. 짝퉁들도 많잖아요. 뭐 이 영화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래서 어휘가 이 모양이야. 실수를 하는데 계속 한쪽 방향으로 실수를 이거 참.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한쪽 방향으로 해. 제가 2시간 넘게 앉아있기 좀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나 허리 힘 되게 많이 주면서 봤는데. 자, 그래서 네. 토니 에드만의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지백, 민세정, 구교진, 곽지용님께서 연주해주신 As Time Goes By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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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